자, 이번 시간 제36강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카과 현과 매출 321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요거 하면 매출에 대한 메인 매출 전표는 다 끝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매입에 대한 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과 매출. 카과는 딱 하나입니다. 물건을 팔면서 카드로 우리가 대금을 받은 경우. 그거는 무조건 카과. 그러니까 신용카드에 의한 과세 매출 시 입력 시 선택한다. 반드시 부가세는 다 포함돼야 됩니다. 공급 가액란에 이것도 마찬가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금액이 분리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요거 입력한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자,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5월 3일 날 비사업자인 진종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44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용카드 대항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럼 거래처가 하나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카드 과세니까 17번입니다. 카과. 공급가액은 40만 원에 4만 원이죠. 부가세 4만 원. 거래처는 진종호.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발급 안 하는 거죠. 카드로 그냥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분기 한번 해봅시다. 차변에 지금 제품을 판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 하면 미지급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입니다. 금액은 44만 원이고요. 대변에 자, 제품 매출 얼마죠? 40만 원에 부가세 예수금 4만 원. 자, 분계는 외상이 되는데 거래처가 신용카드, 대한카드에서 돈 받을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거래처 바꿔줘야 됩니다. 대한카드. 자, 이렇게 처리해주고 여기나 여기는 거래처가 진종으로 다 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죠. 자, 그 다음 현과입니다. 카과는 딱 한 문제 나왔고요. 현과 22번인데 매출 시 현금 영수증에 의한 과세 매출 입력 시 선택한다. 어쨌거나 부가세도 포함해서 물건을 파는데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 처리해 줬어요. 소득공제용.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을 하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건별하고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건별도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건별해 보면 문제가 딱 하나 나왔는데 접대용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걸 넘겨준 경우였죠. 거기에 부가세 예수금 처리했고, 물론 원가냐 시가냐 좀 복잡하긴 했지만 건별과 현과는 둘 다 현금 받는 건 똑같습니다. 우선 차이점. 현과는 현금 영수증의 과세의 줄임말. 건별은 이것도 개인한테 파는 것 같습니다. 현금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 안 합니다. 자, 우리 실제 물건 사러 가보면 현금 영수증 주세요 해서 물건 사오는 경우 있죠. 그거는 현과입니다. 그 판매하는 입장에서.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하는데 아니요. 그런다고 부가세 빼주죠? 부가세 안 빼주죠. 그럴 때 우리 현금 영수증 안 받고 그냥 됐어요. 그러고는 돈 주고 부가세까지 해서. 자, 우리 웬만한 물건은 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근데 영수증을 안 받아간 경우 그러면 업주는 세금까지 포함해서 팔았으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금전 등록기에 보면 대신에 금전 등록기 또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현금이 없는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 간이 영수증 같은 거 하나 써주는 경우 있어요. 그 현금 영수증하고 틀립니다. 그거는
등록 안 됐고 대신에 금전 등록기로 해서 뭐 계산하면 드르륵 종이 쪽지 나와요. 그거 받아오면 그런 경우는 건별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점은 개인한테 파는 것도 똑같아요. 현금 받는 것도 똑같아요. 단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느냐 국세청에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요거는 영수증 같은 거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현금 영수증 아예 없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그냥 돈만 받고 그냥 자기네 처리한 경우.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현과로 한다는 거. 24시간 편의점 가서 물건 산 경우 그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돈 내고 그리고 화면 그 본사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면 현과로 처리했을 거고요. 현금 영수증 달라고 그랬으면 현금 영수증 했으면 현과. 그렇지 않았으면 건별로 분리해서 다 처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6월 16일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6월 16일 소비자 김정민 주민등록번호 여기 있습니다. 제품 100개를 550만 원의 현금 매출하고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현금 영수증 처리하려면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가 나중에 그거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연결시켜 우리가 등록을 해놓죠. 현금 뭐라고 해야 되나? 현금 영수증 처리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다 입력하면 핸드폰 번호만 이야기해주면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을 해야 되고 제품 100개를 550만 원의 현금 매출하고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자, 그러면 유형은 현금 영수증 교부니까 현과 22번입니다. 현과. 공급가액은 500만 원의 부가세 50만 원이죠. 50만 원 적고요. 거래처는 김정민 주민등록번호로 해주고 뭐 세금에서 발급은 안 한 거죠. 분계는 현금 받았다 그랬으니까 분계는 현금이 나올 거고요. 자, 아까 우리 1번 문제 그 거래처 제가 이게 아주 주특기네요. 요거였죠 아까. 요 분계 차변에 외상이 됐으니까 외상도 되고요. 되돌아와서 이야기하네. 카드로 받았죠. 이거 대안카드로 받았어요. 카드도 되고 그다음 혼합도 됩니다. 요거는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입력하면 돼요. 제가 이거 습관적으로 자꾸 빼먹어요. 분계 먼저 하고 설명하다 보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요거는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과는 뭐 당연히 현금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우선 제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은 500만 원의 부가세 예수금. $50만 원 이렇게 해주고요. 현금 받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차별에 현금 55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2번 문제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형태는 똑같고 아주 비비고 하는 문제는 없어요. 이 현과는 3월 21일 개인 소비자 김미선에게 제품을 88만 원 부가세 포함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기존에 발행하였던 상품권. 예, 요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상품권 나중에 가져오면 물건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돈은 먼저 선불로 받은 게 되는 거죠. 상품권은 선수금으로 계정 과목 처리해 주고요. 돈 받았을 때 선수금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거래처는 그 받아간 사람, 그다음 우리가 물건 팔 때 이제 들고 온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했고 그랬으니까 유형이 22번 현과고요. 공급가액은 이 사람에게 88만 원인데 80만 원에 부가세 8만 원. 거래처는 김미선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생계선사 없고, 자, 분계는 현금 받았으니까, 요거는 현금 받은 게 아니죠. 상품권으로 했죠. 자, 한번 분개해 볼까요? 우선 제품을 팔았죠. 제품 매출 80만 원이죠. 80만 원에
자, 8만 원 부가세입니다.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8만 원에. 근데 이 상품권은 얼마예요? 100만 원짜리 받았습니다. 이거 88만 원인데. 그러면 일단 선수금은 없애줍니다. 차변에. 선수금. 이 상품권은 그렇다고 뭐 가위로 자를 수 없잖아요. 80%만. 누구예요? 거래처는. 자, 김미선이죠. 뭐 거래처는 다 연결될 거예요. 아마. 연결되는데 여러분들 상품권 들고 와서 물건 사고 물건 가격보다 상품권 가격이 클 때 어떻게 줘요? 뭐 80% 이상 구입하면 뭐 돌려준다 뭐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 남았죠? 12만 원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의 현금 12만 원. 그래서 뭐 상품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뭐 80% 이상 샀을 때, 70% 이상 샀을 때. 자,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 됐고요. 3번 문제. 저는 이제 팔이 기니까 칠판 지울 때는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팔 쭉 뻗었을 때 이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이게 자기 키라는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이제 보시다가 이제 또 한번 재시는 분들이 있다. 거의 다 맞는데요. 근데 특이한 경우들이 한 몇 프로 정도가 손이 더 길대요. 제가 그렇습니다. 한 3cm 큽니다. 제 키가 몇인지 알아보실 수 있는 분이 있나? 제가 키가 군대 갔을 때 잰 게 177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딱 재보니까요. 180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해서 인터넷 한번 검색해 봤더니 원숭이에서 좀 진화가 덜 됐대요. 저는 약간 원숭이 띠입니다, 지금. 실제 원숭이 띠는 아니고요. 자, 4월 23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가액 8천만 원입니다. 지금 낡은 게 2천만 원. 그럼 현재 장부가액은 6천만 원이라는 소리죠. 6천만 원짜리 5,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5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판매 대금 전액을 자기압수표로 수령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러니까 현금 받고 하여튼 현금 영수증 나오면 현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 22번 현과 됐고요. 자, 공급가액이 우리가 받기로 한 돈은 요거죠. 5,50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5천만 원에 부가세 500만 원.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아먹었죠? 네, 서울대리점. 서울. 세금서 없고요. 자, 분개해 봅시다. 우선 기계장치 없어집니다. 기계장치가 장부가액 처음 취득가액 8천만 원 없애주고 이거 없어지니까 이거의 거머리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죠.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 원. 자, 이거 없어지고요. 자, 돈은 5,500만 원 부가세 예수금이 있습니다. 500만 원. 그리고 받은 돈은 5,50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죠? 현금 5,500만 원. 자, 얼마 손해보고 팔았어요? 지금 8,500, 2,000, 7,500, 500만 원 손해봤다 그랬죠? 자, 세금 500만 원 빼고 나면 1,000만 원 손해봤네요. 1,000만 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0만 원. 무슨 말이냐면 요 5,500 중에 500만 원 부가세 예수금 받은 거지 기계값이 아니잖아요. 그럼 실적으로 기계는 5천만 원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8천에 2천 빼면 6천인데 그걸 5천 받았으니까 1,000만 원 손해 본 거죠. 자,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이번엔 안 잊어먹고 분계 유형 적었습니다. 자, 4번 문제. 11월 17일 회사는 비사업자인 이상해 씨에게
컴퓨터 제품 주변 기기를 330만 원 부가시세 포함, 그러니까 300만 원에 30만 원 세무계산서 발행이 없이 현금 판매했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과 22번. 현과 공급가액은 300만 원에 부가세 30만 원. 거래처는 이상해. 전자 없고요. 자, 분개해 봅시다. 아, 현금 판매니까 뭐 그냥 현금 나오겠네요. 자, 제품을 팔았습니다. 제품. 그래서 제품 매출 판매 금액이 300만 원에 자, 부가세 있죠?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해서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330만 원. 자, 이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카과하고 현과, 카과는 한 문제 지금까지 나왔었고요. 최근 4, 5년 동안. 현과는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물건 팔았다. 이게 현과의 기준. 이번 시간 했던 것 중에 특히 카과와 건별 헷갈리지 않도록. 카과는 건별하고 현과. 현과는 현금 영수증 발행. 그 다음에 건별은 개인한테 판매하는 건 똑같은데 건별은 현금 영수증 주는 거 없이 그냥 부가세 포함해서 물건 팔아버린 거. 자, 그게 현과입니다. 자, 요것만 건별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